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복싱에서 맷집 약한 선수들을 유리턱이라고 하죠. 종목 불문하고 부상을 자주 당하는 선수를 유리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본 야구 선수 중 최고의 유리몸은 데런 드라이포트였습니다. 다저스는 1993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드라이포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1순위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시애틀에게 받은 100만 달러보다 30만 달러가 더 많은 130만 달러의 보너스를 줍니다. 다저스는 1994년 1월에 계약한 박찬호에게도 120만 달러의 보너스를 주는데요. 둘을 1994년 개막 로스터에 포함시킴으로써 박찬호와 드라이포트는 빅리그에 직행합니다. 이듬해 박찬호는 트리플 A 엘버커키에서 본격적인 마이너리그 수업을 받는데요. 하지만 드라이포트는 부상으로 시즌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후 정말 쉴 새 없이 부상자 명단을 드나듭니다. 드라이포트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 동안 872이닝에 그치는데요. 무려 20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대학 때 받은 2번을 포함하면 총 22번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사실 야구 천재들이 모여있는 메이저리그는 누가 더 건강하냐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 부상을 입은 사례도 많습니다. 정말 큰 기대를 받았지만 역시 유리몸이었던 투수에는 캐나다 출신의 리치 하든이 있습니다. 작은 체구에 비해 구위가 무시무시했던 하든은 팀 어드슨, 마크 멀더, 베리즈토 연관 3인방을 잇는 오클랜드의 에이스가 될 걸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1000이닝을 던지지 못하고 은퇴합니다. 하든이 얼마나 유리몸이었냐면 자명종의 알람을 끄려고 팔을 뻗었다가 부상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마치 작가는 일본에 돌아간 후 팬이 오른팔을 정말 살짝 잡아당겼는데 어깨 이상함을 느껴서 검사를 받았더니 염증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황당 부상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한때 봉화지겸에 걸림으로써 한국 군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세미 소사는 재채기를 하다 담이 걸려 부상자 명단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에인절스 팬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선수인 게리 매튜스 주니어는 반대로 재채기를 참다가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악동이었던 밀튼 브래들리는 항의할 때도 대단히 거칠었는데요. 펄쩍 뛰면서 항의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부축을 받고 나가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근육맨 게이브 케플러였는데요. 홈런을 치고 돌다가 2루 베이스를 밟고 미끄러져 실려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대주자가 들어와 홈을 밟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당하는 부상들도 있는데요. 제이크 피비는 2005년 포스트 시즌 확정 후 동료들과 얼싸안고 기뻐하다가 늑골의 금이가 포스트 시즌 등판을 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부비 트랩 사건도 있었죠. 제가 중계했던 2014년 조시 베켓의 노히트 때 다저스의 포수는 부테라였는데요. 부테라가 그라운드에 던져놓고 간 마스크를 당시 주전 포수였던 AJ 앨리스가 밟았다가 부상자 명단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테라가 설계한 게 아니냐는 농담도 있었죠. 하지만 너무 기뻐서 부상을 당한 최악의 사례는 끝내기 홈런을 치고 홈플레이트 착지를 너무 강하게 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2년을 날려버린 캔드리스 모랄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랄레스의 부상 이후 한동안은 끝내기 홈런 후 조용히 들어오는 세리머니가 유행하기도 했죠. 콜로라도의 유격수 클린트 바메스는 2005년 신인 돌풍을 일으키는데요. 샌디에고 트레버 호프만을 상대로 개막전 끝내기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이때 더스틴 모어가 달려나오다 부상을 당합니다. 얼마 후 바메스는 토드 헬튼이 집으로 오라고 불러갔다가 사슴 고기를 받아오는데요. 사슴 고기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부상을 당했고 돌아와서는 부상 이전의 공격력을 끝까지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봤던 장면인데요. 2014년 개막전 때 블라디미르 게레로는 에인절스의 시구자로 나섭니다. 게레로는 공을 낮게 던졌고 돈 베일러 코치가 이 공을 받으려다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가장 안타까운 부상의 주인공은 마리아노 리베라인데요. 리베라는 경기 전 동료 타자들이 연습 배팅을 하면 외야에 나가 공을 잡으면서 몸을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베라는 2012년 5월 4일 연습 배팅 때도 역시 글러브를 들고 외야에 나갔는데요. 제이슨 닉스의 타구가 날아오자 점프를 했는데 착지를 잘못하면서 무릎에 십자 임대가 파열됐고 결국 그의 5세이브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양키스의 닉스 영입은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경기와 관련 없는 더 황당한 부상들도 있는데요. 괴짜로 유명한 리키 앤더슨은 아이싱을 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한여름에 동상에 걸립니다. 반면 존 스몰츠는 옷을 입은 채로 다림질을 하다 화상을 입습니다. 데이비 콘은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개에게 오른손을 물리게 되고요. 한때 김병현 선수와 경쟁 관계였던 맨 맨타이는 강아지에게 줄 통조림 깡통을 따다가 손바닥이 찢어집니다. 투수 애덤 이튼도 DVD 비닐 포장을 벗기다 칼로 손바닥을 그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메디슨 벙가너가 당한 더트바이크 사고는 많이 아실 텐데요. 제프 켄트는 바이크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후 집에서 세차를 하다가 미끄러졌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클볼 투수인 스티브 스팍스는 동료들이 힘이 없다고 자꾸 놀리니까 동료들 앞에서 전화번호부를 찢어 보이는 시범을 보이다가 어깨가 탈골된 적이 있습니다. 웨이드 보구스는 카우보이 부츠를 신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요. 올해 애틀란타와 계약한 윌 스미스는 스파이크의 끈을 너무 세게 묶었다가 벗는 과정에서 무릎 인대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켄 그리피 주니어는 아들들과 놀아주다가 다쳐서 신시내티 팬들을 더 화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 텍사스 투수 제임스 존스가 아들의 장난감에 걸려 넘어져 1년짜리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텍사스 시절 자기에게 달려든 큰 반려견 때문에 부상을 당했던 데릭 홀랜드 생각도 나네요. 세스페데스는 재활 도중 방문한 자기 목장에서 덫에 걸린 멧돼지를 풀어주다가 달려든 멧돼지 때문에 추가 부상을 당함으로써 매치 팬들을 돌아버리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루크로이는 부인과 원정에 갔다가 부인이 놓친 캐리어에 손을 찌는 부상을 당해 미러키 팬들이 루크로이 부인의 SNS에 가서 테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코레아는 작년에 마사지를 받다가 다친 적이 있었죠. 캔자스티 선수였던 마크 퀸은 동생과 장난으로 쿵우 대결을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 커리어가 사실상 끝난 일도 있었습니다. 단명한 파이어볼러인 조엘 주마야는 기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기타리스트에게 주로 생기는 손목 염증이 일어난 적이 있었고 데이비 프라이스의 손목 부상 역시 과도한 게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잠브라노는 웹서핑을 하루 5시간씩 하다가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뭘 했냐고 물어보니까 고향 친구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했는데 하루 5시간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압권은 파티에 가서 소변을 너무 오래 참았다가 부상을 당한 메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인 선수 오츠카 아키노리는 투수인데도 팬이 사인을 해달라고 던진 방망이에 얼굴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공에 맞아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코뼈에 금이 간 채로 마운드에 올랐던 맥스 슈어저가 생각납니다. 제이 기븐스는 본인의 파울 타구에 아내가 맞은 적이 있었고 더나드 스펜은 어머니를 맞힌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야구장에서 벌어진 가장 황당한 사건은 난 날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공에 맞아 사망한 비둘기가 되겠죠.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